기후가 변하고 있어요. 1차 시 기후변화의 개념. 온대기후, 열대기후 이러는데 기후는 뭐고 날씨는 뭐지? 내일 선생님한테 여쭤봐야겠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가을이 되니까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온대기후라 사계절이 뚜렷하니까요. 여름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저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기후랑 날씨랑 뭐가 달라요? 아, 기후와 날씨의 차이 말이군요. 그럼 오늘은 기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1. 기후는 무엇일까? 어제 날씨는 맑았는데 오늘 날씨는 흐리다거나 오늘 날씨는 쌀쌀하지만 모레부터는 따뜻해질 것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네, 일기예보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이때 말하는 날씨는 며칠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의 하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짧은 기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기후는 10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하늘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일기예보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데 이때 말하는 평년값은 지난 30년간의 평균값, 그러니까 기후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어제보다 오늘 더 따뜻해졌다는 건 기후가 아니라 날씨군요. 맞아요. 기후변화로 오늘은 비가 오는 것 같아 이런 건 틀린 표현이에요. 하지만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후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 라거나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증가하는 것 같아 이런 건 올바른 표현이죠. 선생님, 기후를 나타내는 하늘의 상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공기의 온도를 뜻하는 기온,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을 합한 강수, 공기 중 수증기의 양을 뜻하는 습도와 공기의 움직임, 바람의 속도를 나타내는 풍속, 바람의 방향, 풍향, 구름의 양인 울량 등이 있답니다. 이런 것들을 합쳐서 기후 요소라고 해요. 이 기후 요소들은 기후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기후 시스템은 우리가 사는 지구를 과학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먼저 태양빛은 기후 시스템에 에너지를 제공해줘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눈이나 비를 내리거나 구름으로 햇빛을 가리죠. 다음, 바다, 하천, 지하수 등을 수권이라고 하는데 열을 많이 저장하고 하늘로 수증기를 공급해요. 육지나 바다에 있는 빙하는 빙권이라고 하는데 햇빛을 많이 반사하죠. 요즘은 기후변화로 점점 녹아서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숲이나 도시를 생물권이라고 해요. 숲에서 나무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수증기를 많이 내뿜어요. 도시에서는 빌딩이나 차에서 사람들이 석유와 가스를 소비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마지막으로 암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탄소를 많이 저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 물을 저장해서 지하수를 만들어요. 3. 기후변화의 원인. 온실가스. 선생님, 그런데 온실가스가 정확하게 뭐예요? 하늘에 머물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을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지구의 열기는 적외선이라고 부르는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빛으로 하늘로 올라가요. 온실가스들은 이 파장이 긴 빛을 잘 흡수하는 특징이 있어요. 대표적인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있답니다. 수증기도 강한 온실 효과를 나타냅니다. 수증기는 물이 증발해서 하늘의 기체 상태로 떠 있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그 양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사람에 의한 오염물질이 아니랍니다. 반면 이산화탄소와 메탄은 지난 200여 년간 사람에 의해서 많이 배출되었어요. 온실가스는 사실 그 양이 매우 작답니다. 온실가스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는 ppm을 사용하는데요. 100만 개의 기체 분자 중에서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걸 말해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420ppm인데 이는 100만 개 중 420개가 이산화탄소라는 뜻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1880년대부터 지구 온난화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아주 밀접하게 변화했음을 알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양을 차지하는 온실가스 농도로 전 지구적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선생님, 온실가스는 어디에서 생기는 건가요? 온실가스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알려줄게요. 먼저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생기는데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채굴하고 연소할 때 건물을 짓기 위한 시멘트를 생산할 때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생기죠. 그리고 토지 개발로도 생겨요. 토지를 도시로 개발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발생하죠. 또 산불이 발생하거나 화산이 폭발하면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동물, 식물, 미생물의 호흡에서도 이산화탄소는 발생하는데요. 사람과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은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작은 미생물들은 낙엽, 장가지 같은 유기물을 열심히 분해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요. 메탄은 자연습지, 호수, 강에서 생길 수 있어요.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환경에서 미생물의 활동으로 메탄이 발생해요. 그리고 벼농사와 낙농업의 과정에서도 생기죠. 물이 항상 고여있는 농과 건초를 먹고 되새김질하는 소, 양 같은 동물들이 메탄을 많이 배출해요. 쓰레기 매립장과 화석연료에서도 메탄이 발생해요. 땅속에 쓰레기를 묻으면 부패하면서 메탄이 발생하죠. 석유,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도 메탄이 발생한답니다. 다람이의 환경일기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요. 오늘은 날씨랑 기후의 차이점, 기후변화의 개념, 원인, 기후변화가 왜 문제인지 배웠다. 기후변화는 지구 전체적으로 이상기후를 불러와서 생활을 위험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변화를 가져왔을까? 이번 시간에는 기후변화의 개념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